네, 안녕하세요. 강정호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 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자, 공용수용에 있어서는 관할토지수용인의 재결 또는 중앙토지수용인의 이의제결이 위법함을 전제로 해서 그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인데요.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특례사항 이외에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자, 취소소송의 이제 제기 요건에 관련돼서는요, 우리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논란이 있는데,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85조에서는 34조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는 재결세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이의 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 재결세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논란의 여지 없이 원처분주의로 되었다. 최근 판례도 원처분주의로 이렇게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조문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보상법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제1항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은 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세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세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른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85조 제1항이 이제 취소소송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2항도 이왕 나왔으니까 볼까요? 2항은 이제 보증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2항, 제1항에 따라 제기하라는 행정소송이 보상금 증가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라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는 사업시행자일 때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이렇게 규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관련돼서 과거에 906 288 판례는 재결주의 관련된 내용을 이제 판시한 판례고요. 최근에 나왔던 2008 1504 작년도 34회 1번 문제로 출제되었죠. 이 판례에서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한 그 내용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전문을 살펴보면요. 토지보상법 제85조 1항 판결 요지입니다. 85조 1항 전문의 문헌 내용과 같은 법 제83조 85조가 중앙토지수용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인 또는 지방토지수용인을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인을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원처분주의는 원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고 재결의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법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규율을 또 하고 있고요. 입법 정책적으로 우리 현행 행정소송법제에서는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취소소송의 제기 효과는 시간에 이의신청에서도 한번 살펴봤지만 토지보상법 제88조에서 처분 효력의 부정지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84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돼서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 집행정지를 규율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23조도 집행부정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여기서 집행정지 결정 요건으로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그래서 개, 처, 거부 처분에서 논란이 있고 손, 긴까지 네 가지가 우리가 적극적 요건, 공, 본 이게 두 가지가 소극적 요건이죠. 그래서 그런 두 문자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그런 두 문자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법 제87조에서 법정률에 대한 가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도 판례가 하나 나온 거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요. 사업시행자는 제85조 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유예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첫 번째,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재결소 정보를 받은 날. 두 번째,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그 재결소 정보를 받은 날. 자, 그리고 이제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이 하자 승계 관련된 거는데요. 우리 그 판례, 대법원 판례의 주류의 판례는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9.16 4324 사건이나 또는 2009도 11607 사건에서도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에서 하자 승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물건 조서 작성의 하자가 수용 재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관련돼서도 2003도 12349, 12356 사건에서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수용법 23조 소정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를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및 이의 재결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주 외래형 주거단지 관련돼서 사업 인정 무효, 재결 무효 관련된 판례가 있죠. 2011도 3746 사건 또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결에 대한 무효 소송이 있습니다. 무효 소송이라는 것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인데요. 자, 우리 현행 법제에서 특징적으로 수용 재결 무효 확인 판례가 하나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 무효 확인 판례는 2016도 64241 이 판결 요지 전문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우리 무효동 확인성 우리가 앞에서 나온 이제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원처분주의로 해서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수용 재결 무효 확인에 관련돼서는 2017년 4월 13일 2016도 64241 사건에서 수용 재결 무효 확인 사건으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그 사실관계를 보면은 여기에 당사자는 하루에 그러니까 뭐 55개 채무가 있어서 하루에 3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용 재결이 있고 수용의 개시일 사이에 약 45일에서 50일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50일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300만 원이면 1억 5천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협의를 하지 않으려고 수용 재결까지 갔는데 수용 재결이 있은 다음에 하루에 이자가 300만 원이다 보니까 잽싸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지까지 사업시행자는 취득을 해줬는데요. 그런데 이 변심을 해가지고 소유권까지 다 넘겼어요. 넘겼는데 변심을 해서 수용이 개시일날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 공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논거로 해서 수용 재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제 보상금을 받았고 다시 권리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영역에서도 차고 사기 강박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을 다시 찾아와서 뭐 취소나 무효시켜 가지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논고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는 더 이상 어떤 권리나 이익을 회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는데요. 판결 요지 1, 2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좀 들어두셨다가 나중에 시험 보시면 잘 좀 언급을 하시면은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수용 재결 취득 절차를 밟도록 예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일단 토지 수용인회가 수용 재결을 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로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도 토지 수용인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등은 수용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데 그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임의로 합의할 수 있다는 점.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려는 토지보상법의 입법 목적 1조죠. 1조에 비춰보더라도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사법상의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 취득 절차를 금지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토지 수용인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임의로 계획을 체결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두 번째 판결을 주제에서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방국도관리청장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갑소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개를 한 후 갑과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연등기를 마쳤는데 갑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개를 보상금 전액을 지급공탁하지 않아 수용재개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용재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개를 이순 후 토지에 관하여 보상금액을 새로 정하여 취득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소유권 연등기까지 마친 점을 종합해보면 갑과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개과는 별도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과 그 대가인 보상금의 액수를 합의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만약 이러한 별도의 협의 취득 절차에 따라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연등기가 맞춰진 것이라면 설령 갑이 수용재개를 무효 확인 판단을 받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무효 확인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면서 원고 패소 판결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취소 소송에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2008도 1204 원처분지 관련된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 원처분지 관련된 내용이요. 85조 제1항하고 2008도 1204 잘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에 대해서 하자 승계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이제 하자 승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으로서 2016도 64-241 판결 수용재결 무효 확인 사건 원고 패소한 이 사건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잘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이 재결에 대한 우리가 행정소송 중에서 취소소송하고 무효등 확인 소송은 잘 맞출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감정평가사 시험은 합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